옛길에 집착하거나 과거를 후회로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낼 때 희망의 길이 어둠을 물리치는 새벽처럼 나타납니다. 이율곡 선생님이 경몽요결에서 뜻을 세우고 스스로가 작다고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가지라 하신 말씀을 새기고 희망을 향해 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뛰어난 자의 혼자만을 위한 희망은 대단한 역사적 발전과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 발전과 변화가 공공성을 고려하거나 확보하지 않으면 대립과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 못지않게 공동체, 공공선, 함께, 더불어 등의 개념은 희망에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공자님도 논어에서 당신의 꿈을 노인들을 편안하게 하고 친구를 믿어주고 어린이를 품어주는 공동체로 아주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자님의 가르침에 동감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서 배우듯이 빨리 가기 위해 혼자 가는 길보다 더디더라도 함께 서로 의지하며 더불어 가는 길이 더 오래가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법입니다. 혼자서 가도 길이 되지만 함께 가면 더 큰 길이 된다라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는 가족은 서로를 위하거나 배려하지 않지만 사랑하는 가족끼리는 더 좋은 것과 맛있는 것을 나누고 픈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를 더 큰 가족인 공동체인 지역, 국가, 및 세계에도 적용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됩니다. 더 큰 집단적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길이 됩니다. 남북으로 동서로 갈라진 우리의 현실,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사람과 자연으로 나누어진 지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함께 가는 길은 바로 더 큰 행복으로 가는 더 큰 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 One must live together well 라고 말한 자크 데리다의 말을 되새기며 분열과 대립으로 얼룩진 세계의 고통을 끝낸다 라는 의미의 희망인 티그마와 이러한 세상을 만들도록 도와달라고 끝까지 우긴다 라는 의미의 희망인 야하를 생각하며 기쁘고 당당하게 대승의 정신으로 희망의 정류장인 대동의 세계, 대자 대비의 세계, 사랑의 공동체로 향하시게요. 원래 제 책은 제가 잘 아는 작가들의 협조로 아름다운 미술 작품들과 콜라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금전적 도움을 직접 주지는 못하였지만 희망을 소재로 한 작품을 기꺼이 실을 수 있도록 한의원, 김혜성, 조근호, 박광구, 정향심, 박유자, 장영림, 설상호, 조현수, 박정연 작가님들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림이 여러분께 드리는 정서적 교감과 감동은 저의 100마디 말보다 클 수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작품이 좋다고 느끼시면 작가들과 교류도 나누시길 기원합니다. 작가분들에게 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술은 삶을 풍성하고 가슴 벅차게 만드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 매세나 운동에 참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작가님들의 도움으로 훨씬 책의 품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또한 저희 푸샤를 멋지게 그려서 보내주신 김혜성 작가님과 작가분들과 연락하여 작품을 수집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정연 작가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꺼이 아름답고 멋진 책을 만들어주신 김상철 대표님과 편집장님께도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결실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절망에 빠진 분들께서 이 책으로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찾아낸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이 책을 쓰도록 아낌없는 사랑으로 격려와 지지를 보내준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과 특히 책 제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 조카 이지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물심명면으로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저를 아는 분들 덕분에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늦은 가을 휴일 수성골 연구실에서 송준석 모심. 머리끌 차례 1. 희망은 두려움과 상존합니다. 희망은 두려움과 상존합니다. 2.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 시련이 성공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4.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옵니다. 5. 태풍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6. 모든 슬픔은 치유됩니다. 7.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습니다. 8. 대비하는 노력 속에 우연히 힘을 발휘합니다. 9.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10. 죽음을 준비하는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챕터 1. 희망은 두려움과 상존합니다. (23페이지) 희망은 두려움과 상존합니다. 26페이지 여러분이 가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30페이지 모진 세파의 상처를 각오하세요. 33페이지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36페이지 꿈을 이루기 위해 당장 시작하세요. 39페이지 또 다른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42페이지 미래를 바라보세요. 45페이지 근본적으로 옳은 일을 합시다. 47페이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결정하세요. 50페이지 지금 시작하세요. 한의원 이방인의 22페이지 트빌리시 올드타운 25페이지 마자하시빌리의 오후 28페이지 가을 언덕 32페이지 귀향이 35페이지 봄비 38페이지 별을 그리는 화가 41페이지 귀향 44페이지 인도에서 49페이지 한의원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개인전 50회와 수백 회의 기획전과 단체전 뉴욕, 파리, 뮌헨, 상해 등 국제기획 초대전에 참여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문제를 자연, 사물, 인간을 소재로 두껍고 무게감 있게 표현한다. 그의 그림에는 어두움 속에서도 희망이 잉태되어 있다. 한희원 이방인의 2022 오일온 캔버스 27.3 곱하기 34.8 cm 희망 1. 희망은 두려움과 상존합니다. 두려움은 희망 없이 있을 수 없고 희망은 두려움 없이 있을 수 없다. 바르흐 스피노자 대중매체에서 연일 듣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부동산 문제, 양극화 문제, 검찰개혁 등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스피노자가 희망과 두려움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하며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이루기를 원하는 바람이 자리를 잡고 있기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너머에 이루고자 하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것이 없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두려움과 온갖 장애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서양 속담의 용기 있는 사람이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도 이를 단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희망이란 무언가의 설렘과 추진력을 요구하지만 이루기 쉬운 것이 아니기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자신감은 희망을 이루기 위해 부딪히며 고난을 이겨내는 힘입니다. 좋아하고 얻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좌절을 겪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빗땀을 흘리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코로나19와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소중함에 대해 많은 자기 성찰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염된 세상에 잠시의 멈춤이 오랜만에 푸른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는 기회를 주었으니까요.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고 꿈을 이루는 길에 두려움도 있으시지요. 저도 어려움에 좌절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만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놓지 않고 희망을 위한 행동을 계속 실천하겠습니다. 여전히 희망의 판도라 상자는 열 수 있습니다. 아직도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한희원 트빌리시 올드타운 2022 오이론 캠퍼스 45.5 곱하기 65.1cm. 여러분이 가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이. 길이 있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길이 생기는 것이다. 이회수.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이미 장자의 제물론의 도행지 이성, 다오싱지 얼청이라 하여 길을 가니 길이 생기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회수 작가도 이미 장자가 한 말을 인용했다는 표현이 옳을 듯합니다. 공자님이 하신 수리부자 수얼부조 이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옛 성인의 말씀에 다 우리가 진리처럼 말하는 것이 이미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용하여 쓸 뿐입니다. 제물론은 만물에 대한 교정이기도 하지만 만물에 내려진 판단과 정의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들을 담은 것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도전에 호기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지난날의 많은 쓰라린 경험과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많은 두려움과 절망을 주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라는 트라우마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실패를 각오하지 않고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듯이 더욱이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가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는 씩씩함이 필요합니다. 위기와 절망이 기회가 되고 새로운 길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태풍이 불어야 지구를 청소할 수 있듯이 코로나19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길은 이미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에 부딪히고 흔히 갈림길에 섰다라는 순간은 자주 옵니다. 걸어왔던 습관화된 길을 가면 안정은 되겠지만 새로움을 열어나가는 재미나 즐거움은 없을 것입니다. 새로움을 열어가는 새로운 일에 새로운 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이 길은 일이나 사업에만 한정되지 않고 만남에도 적용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처럼 상대와 소통의 길을 만드는 것도 무척 어렵습니다.
서로 살아가는 과정의 수많은 상처와 배반, 고통과 좌절의 경험이 진정한 만남의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한 얄팍함을 넘어 한희원 맞아 11리의 오후 2022 오일온 캔버스 30.9 곱하기 45.5cm. 진정한 공감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숨을 쉬고 혼신을 다하는 이해와 사랑이 있어야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처럼 이제까지 우리 국민이 겪었던 대립과 갈등과 반목이 서로를 더 공감하고 소통하여 공생하고 상생하는 새로운 길을 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지지하고 격려하여 다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크더라도 가야만 길은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야 할 길이 있나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돌아가려 하시나요?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 도전하세요.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통과 시련이 와도 가치 있는 일이라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장애는 오직 자신의 머뭇거림과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시대가 가고 생명과 희망의 등불을 밝히는 새로운 길로 자, 힘차게 같이 가보실까요? 희망 3. 모진 세파의 상처를 각오하세요. 상처 없는 독수리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독수리일 뿐이다. 박상철. 희망의 지혜를 주는 이야기에 나온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불가 버지아에서는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으련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좌절하고 삶을 불행하게 마치는 사람도 많지만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이 다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낼 일로 가득 차 있다 라고 한 말이 떠오릅니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속 욕구를 내려놓고 비우며 더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자신감과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둘 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보통의 사람들은 흐름대로 살아갑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무언한 돌이 정맞아. 세상에 맞추어 살아야 해. 라고 변명과 핑계를 대고 살며 진짜 삶을 슬그머니 포기합니다. 어려움과 시련을 이겨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삶이 무조건 어려움 없이 잘 될 것이라는 헛된 환상에 빠진 데서 오는 어리석음입니다. 가치 있는 일은 열정과 끈기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행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진 셰파, 실버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태어난 이상 우리 모두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느껴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며 삶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주체, 루틴은 누구일까요?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며 힘들 때도 이겨낼 수 있고 늘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키워나가 보실까요? 한희원 갈런더 2022 오일온 캔버스 27.3 곱하기 34.8 희망 4.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아이야, 너는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야. 안젤리나 졸리. 영화 배우 안젤리나 졸리는 제가 봤던 영화에서는 여전사나 다소 과격한 역할을 많이 맡아 이미지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유니세프 대사, 유엔 난민기구 특사 등 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버림받은 불쌍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는 활동에 적극적인 것을 보고 그녀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운 마음, 즉 진짜 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임을 느끼게 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깨우치는 이 말은 세상을 바꾸는 귀한 말입니다. 그녀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기보다는 어른들의 편의를 위해 규범이나 틀에 묶으려고 작당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도얼 선생은 교육의 목적을 스스로 자라나 건강하게 사는 것과 여민동락, 위민동러,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기본 도리다 라고 너무 쉽게 분명하게 정리했습니다. 통한 사람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한 사람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얼 선생의 말에 동의합니다. 어떤 틀과 효율에 얽매이지 않는 스스로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교육이라는 이름의 형식적 틀조차도 필요 없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바람직하다는 미명하에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생각의 틀을 깨고 하늘과 땅의 흐름을 본받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인으로 커나가야 합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어른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어떻게 커나가길 바라십니까? 스스로 그러하게 자연스럽게 커가도록 하시려나요? 혹 출시하는 틀에 맞추고 그 틀 속으로 몰아가려 하시나요? 아이들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로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예의 범절은 필요하겠지만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게 강요하는 것은 아이들을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의 행동이 지나친다고 생각이 들 때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분노하고 화를 낸 경우가 많았는데 지나고 나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사과하고 용서를 청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이는 어른의 장난감도 부속물도 아닙니다. 천지신명의 조화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우리 뒤를 이어 미래를 살아갈 주인으로 세상에 왔으니 더욱 자연스럽게 커가도록 힘을 모아볼까요? 한희원, 규향이 2022 오일온 캔버스 53곱기 65.1cm 희망 5. 꿈을 이루기 위해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이 하는 것, 꿈꾸는 것은 모두 이룰 수 있으니 지금 시작하라.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꿈꾸는 한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꿈이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른들은 물론 청소년조차도 힘든 일을 미리 포기해버리고 현실적이어서 꿈조차 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한계를 교정하고 제한하며 도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일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아이들의 꿈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과 건물을 가진 임대업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니 큰 걱정입니다. 돈에 찌들고 속물이 된 어른들 탓 아닐까요? 경제적 안정은 필요하지만 삶의 행복을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꿈을 어쩌면 이루기 힘들지만 삶을 가치 있게 하는 행복한 목표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서부터
이상을 실현하는 것까지 꿈은 여러 갈래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극기가 필요합니다. 이루고 싶은 욕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어려움을 맞이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부딪히면 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이겨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레 포기해버리고 더 쉬운 방법으로 다른 것을 이루고자 하면 그것조차 해내기 힘듭니다. 험난한 길을 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으나 그것을 습관으로 삼으면 자신이 바라는 어떠한 것도 이루기 힘듭니다. 바라는 일 앞에는 험하고 혐오스럽고 지루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견디게 하는 힘이 자신감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것은 이룰 수 있으니 시작하라 라는 괴테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나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셨나요? 아니면 꿈은 꿈일 뿐이라고 포기하셨나요?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기에 더 보람차지 않나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라는 말처럼 꿈을 적어보고 실현할 방법을 찾아가면 어떨까요? 꿈을 꼭 이룰 겁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빌어드리겠습니다. 한희원 봄비 2021 오일온 캔버스 60.6 172.7cm 희망요 또 다른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항상 또 다른 기회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추락한 채로 있는 것이다. 메리 픽포드 윗구절을 읽으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은 이중적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으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추락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힘겨운 불행의 시기라 할지라도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추락이라 부르는 절망과 실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일이 안 되는 것을 재수가 없어서라 여기고 어차피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 보아 아무 시도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실패자로 남게 됩니다.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스스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봐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나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남이 볼 때는 더 커 보이는 떡이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강점을 찾고 개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저는 자신을 믿고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시련과 실패가 닥치더라도 또 다른 기회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우리 모두 힘을 내볼까요? 우라차차. 한희원 별을 그리는 화가 2022 오일온 캠퍼스 46 곱하기 110cm 희망 7 미래를 바라보세요. 젊은이는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노인은 미래가 없기에 항상 과거를 되돌아보기 마련이다. B.S. 라즈니쉬 요즘 청년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젊음을 평가하는 일은 육체의 나이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와 시간을 바라보는 측면에서도 가능합니다. 세대 차이는 문화적, 삶의 방식의 차이고 소통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육신은 젊으나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옳다고 주장하는 고지식한 꼰대 같은 늙은이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공감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다면 서로 소통이 잘 되는 육신은 늙으나 젊은 사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은 나이를 떠나 젊게 하는 요소입니다. 키케로가 청년 같은 면을 지니고 있는 노인을 좋게 생각한다. 이와 같은 규칙을 따르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늙는 일이 결코 없다 라고 했는데 위 말을 이르는 듯합니다. 나이 들어서 과거나 떠올리면서 현재에 안주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과 사명감이 없으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노인이 되어 스스로 죽음을 기다리는 산송장이 되게 합니다. 나이를 뛰어넘어 단계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가치를 갖고 해나가면 젊은이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욕심을 버리고 후손들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 것인가를 생각했고 그것이 생명살림 운동이라 여겼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가치 있는 일에 비전을 두면 청년 아닐까요? 물론 과거의 쓰린 경험과 행복했던 추억은 미래의 삶의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가 미래의 삶을 볼모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미래만 생각하여 현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삶은 언제나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를 잘 사시나요? 아니면 과거를 떠올리며 아쉬워하며 진취적 기상을 내버리고 사시나요? 인생의 주인은 자신입니다. 앞길에 희망이 있는 한 그곳이 바로 행복의 터전입니다. 몸의 나이테와 상관없는 영혼의 젊음을 찾아 신명나게 살아보실까요? 한희원 귀향 2022 오이론 캔버스 53/65.1cm 희망 8 근본적으로 옳은 일을 합시다.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일을 하면 결국에는 파탄이 오는 법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에 비추어 보라.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용감하게 추진하라.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정의를 위해 싸운다는 통쾌한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해 한영운 읽으면서 내가 감히 풀이를 달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추어 보니 속물이고 정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더 많이 취했고 지금 또 그런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적어도 하늘과 땅에 비추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면 군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이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저를 돌아보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가리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너그럽게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해 선생님은 정의롭게 사셨기에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구절입니다. 소인배는 이익을 먼저 보고 일을 합니다. 자신에게 떨어지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잔머리를 많이 굴릴 뿐 어떤 일의 명분과 대의를 생각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수행 능력이나 책임은 뒷전에 있습니다. 우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의는 일을 하는데 대의, 즉 정의로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사로운 이익이나 명예보다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마땅한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에 쉽게 나서지 않고 신중합니다. 그러기에 소인배는 빈 수레처럼 소란하지만 대의는 흐름을 따르면서 자신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서 소리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결단할 일이 있으면 용기를 내서 책임을 다합니다. 나라가 힘든 시기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만해 선생님에게서 배웁니다.
권력계층의 비루한 종으로서가 아니라 떳떳한 주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당당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목적과 비전은 무엇인지요? 그 비전이 당당하고 가치가 있는지요?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명분과 정의를 먼저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훌륭하십니다.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명분과 정의를 먼저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훌륭하십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이제부터라도 당당한 길을 가려 합니다. 손잡고 함께 하실까요? 희망 9.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결정하세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벤 스타인. 벤 스타인은 콜럼비아대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예일대 로스쿨을 나온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일을 시작할 때 무시하거나 놓쳐버리지 않는 견고하고 분명한 목표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명연설의 한 대목인 나에게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킹 목사의 분명한 꿈이 미국의 흑인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었지요. 필립 도머 체스터필드도 확실한 목표의 견고함은 가장 필요한 인격의 바탕 중 하나며 성공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 중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한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목표를 향해 성실히 실천하고 노력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아름답고 살만한 곳이라는 미소를 짓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식당에서 무엇을 먹을지 정하지 못하고 아무거나라고 말하는 것처럼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못합니다. 왜 분명한 선택과 결정을 못하느냐라는 질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는 것이 첫째고, 되는 대로 살지 목표는 무슨 목표야 하며 귀찮아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무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잘 사는 기준을 자본주의 논리로만 여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수단은 분명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통해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실천하기로 하셨을까요? 무엇보다 앞에 세워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여 삶을 더 보람차고 아름답게 살아보실까요? 한희원, 인도에서 2022 오이론 캔버스 40×65cm 희망 10. 지금 시작하세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이제 더는 당신이 원했던 것들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파울로 코엘료. 글을 읽으며 영화로 상영된 버킷리스트가 떠오르고 도스토옙스키 사형전에 남겨진 5분 동안의 독백이 생각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많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버나드 쇼의 표현대로 우물쭈물하다가 무덤 속으로 주소를 옮기게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또는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으면 합니다. 후회 없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며 사는 동안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게 가치 있는 일조차 상대방을 배려한다며 눈치를 보고 미루다가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쩌면 자신감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호련히 가는 줄 모르게 세월은 흘러가고 머리는 희끗희끗해 갑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때를 놓치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깨닫는 그 순간이 삶에서 어떤 것을 실행에 옮기는 가장 빠른 시기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